제가 시작해볼까요? 제 책에는 지금 없을 수 있어서 선생님 수업하고 필기하고 나서 내 문제랑 줄 테니까 일단 들으세요. 또 필기합시다. 자, 우리 뭐 할 거냐면 태양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우리가 뒤에 가면은 신재생에너지라고 해갖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용해야 될 에너지가 태양에너지거든. 이제 니네 잘 알겠지만 그 뭐죠? 탄화수, 화석연료. 화석연료의 문제점이 뭐지? 온실효과. 그래서 지구 온난화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잖아. 우리나라도 지금 기후가 변하고 있잖아. 지금 오늘 아침에 뉴스에 나오는데 장마가 다시 오네. 이게 8월에 장마가 뭔 소리야? 가을이 와야 되는데 장마가 오고 뭐 이런 거죠. 기후가 지금 그 짧은 시간 내에 막 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탄소화합물 같은 경우 탄화수소를 쓰지 말자. 그러니까 태양국사 에너지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자. 이게 니네 뒷단원의 에너지 단원이야. 그러면 태양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뒷부분의 에너지 파트에서 나오는 부분이다. 근데 여기를 알려면 니네 이미 이거 조금 했을 거야.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빅뱅 우주론에서 주계열성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수소 핵융합에 의해서 뭐가 헬륨이 만들어지면서 에너지가 밖으로 나오는 거. 그게 바로 주계열성이잖아. 온도가 얼마야?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이 되는 과정에서 온도가 얼마 될 때? 1000만 K 정도 됐을 때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더라. 그게 지금 태양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태양이 지금 현재 주계열성이잖아. 나이가 100억 년인데 수명이 지금 태양이 한 50억 년 살고 있어요. 앞으로 50억 년 동안 또 그 에너지를 내놓는 거예요. 실제로 그 에너지 중에 20억 분의 1을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태양 에너지는 무궁무진해요. 사실은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는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면 돼. 근데 우리가 이제 굳이 지하자원 화석연료를 지금 쓰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걸 썼을 때 부작용이 일어나니까 그걸 쓰지 말자. 앞으로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자.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에너지 개념이다. 그럼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게 물리거든요. 물리에서 핵반응에 대한 얘기야. 그러면 물리에서 핵반응을 알으려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화학도 알아야 되고 물리도 알아야 돼.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뭐냐면 원자의 구조예요. 원자의 구조부터 출발을 하자고. 원자의 구조. 여러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이제 고등학교 과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원자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있잖아. 원자 한번 볼까? 자, 원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 핵하고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핵은 또 뭘로 구성이 되어 있니?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그래서 얘를 우리는 앞으로 양성자를 프로톤이라고 하고요. 중성자는 뉴트론이라고 그래. 뭐 전자는 너무 잘 알죠? 네. 엘렉트론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교육과정에서 빠졌는데 니네 빅뱅 우주론 다 잊어버렸겠지만 맨 1단원 1학기 중간고사 때 배웠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양성자는 소립자 업컬크 2개하고 다운컬크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 그 다음에 중성자는 업컬크 하나에 다운컬크가 2개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 배웠는지 기억이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업컬크가 전하량이 플러스 3분의 2야. 얘 플러스 3분의 2야. 얘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다 더해봐. 그래서 얘가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상대적인 전하량을 갖는 거예요. 얘는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서 중성인 거야. 그거에 비해서 얘는 전하량이 전자는 마이너스 1가입니다. 그래서 양성자 하나랑 전자 하나가 상쇄돼가지고 중성 원자를 이루는 거야. 항상 양성자 숫자하고 전자 숫자는 같아야 돼요. 그리고 이 양성자 숫자가 이제 나중에 뭐가 된다? 원자 번호가 되는 거야. 우리 화학 주기율표에 1번부터 118번까지 있는데 걔네들이 전부 다 양성자 숫자입니다. 다 이렇게 화학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어.
그리고 이제 여기에 상대적 질량, 하나하나의 질량은 너무너무 가벼운데 그래서 이제 상대적 질량의 개념으로 쓴다고. 양성자를 1.0이라고 정하면 중성자는 조금 무거워요. 1보다는 조금 무거워. 거의 1에 가까워. 이렇게. 근데 그거에 비해서 얘의 상대적인 질량은 1876분의 얘를 1로 잡았을 때 이거의 전자 한 개가 1876분의 1배. 너무 가볍죠? 그러니까 얘는 무시하자.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렇게 돼. 그러다 보니까 실제 원자의 크기는 상대적인 크기, 원자의 상대적인 크기를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얘네 여기 주경비장 있잖아요. 주경비장 얼마나 큰지 알지? 주경비장만한 원자가 있다 그래요. 그 주경비장 한가운데 센터에 오렌지 씨앗이 있어. 니네 오렌지 먹다 보면 가끔 씨앗 하나 나오죠? 조그만 거. 그게 주경비장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해봐. 그게 원자의 크기야. 상대적인 크기. 원자가 주경비장만 하다 그러면 그 안에 핵은 오렌지 씨앗만 한 거야. 그런데 그 핵 안에 누가 들어있어?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들어있어. 그런데 질량으로 보면 양성자, 중성자의 질량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원자의 질량.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원자의 질량은 약, 그죠? 핵의 질량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더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이지. 원자의 질량은 핵의 질량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이야. 이유는 뭐예요? 얘가 너무 작잖아. 무시하자야. 너무 가벼워서 전자는. 그러니까 핵의 질량이 다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저 작은 애, 오렌지 씨앗 안에 질량이 다 들어있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는 거야? 그 원자의 질량수를 나타내야 돼. 그러면 여기 핵을 구성하고 있는 애가 뭘로 구성되어 있어? 양성자고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질량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지. 양성자 수 플러스 중성자 수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마치 공식처럼 나옵니다. 공식처럼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질량수는 양성자 수 플러스 중성자 수가 이렇게 공식으로 나오는 거고, 그럼 이 양성자 수가 뭐라 그랬어 아까? 원자 번호하고 동일하다 그랬죠.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질량수는 앞으로 이렇게 표시할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를 표시해야 되니? 원소를 표시해야 된다고. 그래서 원소의 표시 방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원소를 이렇게 원소 기호를 이렇게 표시한다. Z라는 원소 기호를 표시하고 요 자리하고 요 자리하고 요 자리도 있고 요 자리도 있는데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요 자리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이쪽에다는 뭐를 쓰더라? 질량수를 쓰더라. 이쪽은 뭐를 쓰더라? 원자 번호를 쓰더라. 여기는 이제 이온이면 이온 가수를 쓰는 거고, 이쪽에는 이제 뭐 원자의 개수를 쓰는 건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두 개가 중요해. 질량수하고 원자 번호를 쓰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줘 볼게. 가장 간단한 H를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 H1, 1이 있어. H1, 2가 있어. H1, 3이 있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원자 번호는 1번이야. 양성자의 하나야. 원자 번호 1번이야. 그러니까 수소죠. 원자 번호 1번이야. 수소지. 그래서 수소를 다 HH 쓴 거야. 그런데 뭐가 틀리냐? 질량수가 틀리지.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다르겠어? 중성자 수가 다르다는 거지. 중성자 수가 얘는 0이에요. 얘는 1이야. 얘는 2지. 그래서 이거 더하기 이게 1이 되는 거고, 이거 더하기 이게 2가 되는 거고, 이거 더하기 이게 3이 되는 거야. 중성자 수가 달라가지고 뭐가 달라? 이렇게 질량수가 다르더라. 우린 이렇게 되는 애들을, 이런 종류를 보면 뭐라 그래요? 동위원소라고 해. 동위원소는 영어로 아이소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동위원소의 정의까지 써줄게. 어떻게 된다고? 원자 번호는 같으나 1번으로 같죠? 그러니까 원소가 같은 거지. 그런데 뭐가 달라? 중성자 수가 달라갖고 어떻게 된다? 뭐가 달라요? 질량수가 다른 원소다.
그래서 얘는 화학적 성질은 동일해요. 최각전자가 같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은 동일이 아주 똑같아. 그러나 핵이 틀리게 생긴 거야. 핵의 질량이 다르게 생긴 거죠. 이런 애들을 우리는 동위원소. 이거만 있는 게 아니고 되게 많아. 종류가 6번에 12짜리 인탄소, 6번에 13짜리 인탄소, 6번에 14짜리 인탄소. 그 다음에 CL이 17번에 35짜리도 있고 CL이 17번에 37짜리도 있어. 그러면 중성자 수 카운팅 해봐. 중성자 몇 개 있어? 6개 있죠. 중성자 7개 있지. 8개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중성자 몇 개 있어? 18개 있지. 중성자 20개 있지. 이런 거야. 그래서 중성자하고 양성자를 더한 게 질량수가 되더라. 이런 종류의 애들을 우리는 뭐라 한다? 동위원소다. 이렇게 됐어요? 이거는 물리하고 화학의 공통이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원자의 구조는 원자라고 하는 애는 핵하고 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대적인 크기는 이게 주경기장만 하면 그 가운데 센터에 오렌지 씨앗만한 애가 들어있다. 그런데 그 오렌지 씨앗 안에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들어있는데 거의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더라. 전자는 너무 가벼워서 원자의 질량에 포함되지 않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자의 질량을 나타낼 때는 핵의 질량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래서 그걸 표현할 때 질량수로 표현하더라. 질량수로 표현할 때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 수가 구성되기 때문에 그 숫자로 표현이 되는데 양성자 수는 원자 번호하고 똑같더라. 그래서 원자 번호가 같으면 같은 원소야. 그런데 이렇게 질량수가 다르지. 뭐가 달라서? 중성자 수가 달라서. 이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동위원소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핵반응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이 조금 심화 과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만 핵반응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화학은 너네가 화학을 좀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앞부분에 뭐 주기율표 배우고 이온결합, 공유결합 배우면서 화학의 제일 핵심적인 뭐였죠? 질량 보존의 법칙이야. 화학은 질량 보존의 법칙이야. 선생님한테 수업 들었던 학생들 중에는 화학이 뭐라고 배웠니? 최각전자의 장난이라고 배웠다. 근데 최각전자끼리 결합하는 거기 때문에 전자의 질량이 너무 가벼워서 무시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질량은 당연히 보존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화학결합은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는 거야. 그런데 물리변화, 지금 우리가 하는 핵반응은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 그게 가장 핵심이야. 자, 다시 화학은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지만 이건 물리 파트의 핵반응은 질량 보존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지. 그러면 뭐가 성립이 되느냐? 핵반응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핵융합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핵분열이 있어. 우리가 지금 에너지 파트를 배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무한한 에너지가 좀 필요한 거죠. 그치? 근데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에너지가 필요하고 적은 양으로 많은 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핵에너지야. 근데 그 핵에너지 중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이게 원자로라고. 원자력 발전소죠. 이게 우라늄 92에 235짜리를 쓰는. 근데 여기에 이제 방사능 폐기물이 나오잖아. 이게 환경오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 난리잖아요. 후쿠시마 원전. 그래갖고 막 바다에다 방류한다고 난리잖아. 세계적으로 못하게 막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 방류했다가는 그 물고기들이나 수산물 자원들이 다 망가진다고. 우리 그거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피폭 때문에 이제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꼬이는 거죠. 문제가 심각해져. 우리 생선 같은 거 못 먹어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막 그거 PD 수첩인가 거기 나왔는데 우와 후쿠시마 원전 주변에다가 그 방사능 폐수 그걸 모아놨는데 엄청 많이 모아놨어요. 자기네들도 그게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버려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조금씩 버리겠다 이거지. 근데 그거 뭐 우라늄 그 방사능이 그게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거기서 나온 게 주로 이제 세슘이나 그다음 방사성 아이오딘 뭐 이런 것들이거든. 이제 특히 방사성 아이오딘 같은 경우가 방출을 이렇게 내보내면 미역이나 전복 이런 애들이 미역을 먹는 애가 전복이 또 미역을 먹잖아. 그지? 전복 먹이가 미역이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역국 끓여 먹으면 그 아이오딘이 갑상선으로 와요. 그러니까 미역 속에 많이 들어있잖아. 아이오딘이 티록신의 주성분이잖아.
그게 요오드 성분이 방사성 요오드가 들어오면 여기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피부 때문에 그럼 여기 그 엄청난 에너지가 나와서 여기는 염색 체들을 다 망가뜨리는 거죠. 그럼 이제 암도 걸리고 문제가 생겨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원자로는 조금 위험해.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도 그린피스나 이런 데서도 원자력 발전은 앞으로 지향하지 말자, 지양하자 이렇게. 더 이상 하지 말자. 이거는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 카스타라고 하는 저기 대덕 연구단지에 있어. 뭐니 이거? 태양이야, 태양. 그래서 핵융합, 그다음에 핵분열. 얘네들로 일어나는 건 질량 보존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 질량 결손이 일어납니다. 두 개 다가 질량 결손을 일으켜가지고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식 유명한 식이 있어요. 에너지가 생기더라. 뭐가? 질량 변화량이 이런 공식 본 적 있지? mc 스퀘어. E는 mc 스퀘어. 질량이 광속에 가깝게 이렇게 변화되면 이게 에너지로 바뀌더라.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질량 에너지 등가의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론이 있어.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니네 어디서 배우냐면 고2 때 특수상대성 원리 나오는 거야. 이 특수상대성 원리에서 뭐가 나오냐면 쌍생성, 쌍소멸 이런 단이 나와. 쌍생성은 뭐냐면 에너지에서 질량으로 바뀌더라라고 하는 것이고, 쌍소멸은 질량이 뿅 하고 빛으로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죠. 별이 소멸되기도 하고 별이 생성되기도 하는 과정을 이걸로 설명하죠. 그래서 질량하고 에너지가 관계가 있다, 같다, 등가의 원리 또는 뭐 동등성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어디에 나와 있는 거야?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원리의 이론에 기인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 질량 결손 에너지. 그러니까 화학에서는 최각전자를 다루기 때문에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지만 물리에서는 핵반응에서는 질량이 똑같지 않아요. 질량이 부족해져. 그 부족한 만큼의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그걸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거야. 이 핵반응에 두 가지 유명한 조건이 나오죠.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일단 전하량 보존 법칙이 성립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량수 보존 법칙이 성립해야 돼. 이 두 가지가 성립하는 게 핵반응이에요. 이해돼요? 선생님 질량은 보존 안 된다며. 질량수가 보존되는 거예요. 질량은 보존 안 돼요. 질량수가 보존이 돼요. 질량수는 뭐냐면 앞에 정수 부분이 보존이 돼요. 뒤에 소수점은 보존이 안 돼요. 그래서 질량 보존은 안 되고 질량수는 보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물리에서 유명한 핵반응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에요. 이 법칙을 적용시켜요. 그럼 우리가 배운 내용을 여기다 적용시킬 거야. 너네 통과의 앞부분에 빅뱅 우주론에서 원시별에서 내부 중심이 1000만 K가 됐을 때, 원시 태양에서 1000만 K가 됐을 때 얘가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빛을 내면서 주계열성이라고 했죠. 90%의 일생을 주계열성으로 보는데 기억날 거야. 그때 우리 이런 거 본 적 있지 않니? 이렇게 수소가 중성자 하나를 때리는 거지. 이렇게 만나는 거죠. 얘네들이 만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잘 봐.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건 밑에 원자 번호가 더해지는 게 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잘 봐. 되게 쉬워요. 1, 0, 그러면 1이어야지. 그럼 1은 여전히 수소죠. 아직 원자 번호가 바뀌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질량수 보존 법칙은 위가 질량이잖아. 사실은 여기가 1. 얼마 1. 얼마가 있는 것이야. 얘가 1.0이다 그러면 1. 얼마가 있는 것이야. 그러면 계산하면 두 개가 2가 되겠지? 물론 2. 얼마겠지. 그러나 앞에 정수 부분은 질량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질량수는 변함이 없는 거죠. 뒤에 소수점이 조금 변화가 있어. 얘네 둘 더한 거보다
얘보다 얘네 둘 더한 게 더 커. 그럼 분명히 남는 0. 얼마가 있겠지. 그게 에너지로 바뀌는 것이에요. 이게 밖으로 나오는 거야. 이게 질량 결손 에너지야. 질량이 부족한 것, 남는 부분이 있지. 남는 부분이 에너지로 바뀌는 거지. 이게 특수상대성 원리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질량으로 에너지가 바뀌는 거니까 쌍소멸이라고 얘기하면 되겠네.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얘를 하나 더 해보자.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중성자를 하나 더 때려봐. 이거 중성자거든. 그럼 이렇게 더하면 1이죠. 아직 안 변했어. 이거하고 이거 더하면 3이지. 근데 3점 얼마일 거야. 봐봐. 앞에 정수 부분은 변하지 않았잖아. 이게 질량수 구조냐. 근데 여기 점점점 했던 더한 게 얘보다는 커. 그럼 여기서 또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사실. 그죠? 이번에는 여기다가 프로톤을 하나 더 해봐. 수소를. 자 이제 전하량 보존 법칙 해볼까? 이거 더하면 드디어 이제 뭐가 됐어? 2가 됐어. 그럼 헬륨으로 바뀌어야 돼. 원자 번호가 2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1이고 2니까 얘는 3짜리 헬륨인 거야. 물론 여기도 3점 얼마 있겠지. 여기 1점 얼마 있죠. 여기 2점 얼마. 이거 두 개 더하는 거가 얘보다는 크다야. 그럼 여기도 또 에너지가 만들어지겠지. 이런 식이야. 그럼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되니? 다시 프로톤을 하나 더 때려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거 더한 게 얼마가 돼? 2번에 헬륨으로 바뀌어야죠. 얘 얼마야? 4점 얼마 이렇게 되겠지. 질량수는 변함이 없잖아. 앞에 정수 부분은 변함이 없어. 더한 게. 뒤에 소수 부분이 조금 다를 것이야. 얘가 더 클 거야. 그럼 얘도 역시 에너지가 또 다른 에너지가 만들어질 거야. 얘가 일로 가려면 어떻게 돼? 얘가 일로 가려면 중성자 하나 때리면 되죠. 그럼 얘 어떻게 되냐? 2번하고 0 하면 2 그대로 되지. 얘 3이고 1이니까 4 됐죠?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겪어서 헬륨까지 만들어지는 과정이 바로 뭐예요? 수소 핵융합 반응이야. 그리고 이렇게 수소 핵융합 반응이 만들어지려면 어디? 중심 온도가 얼마에 도달해야 돼? 1000만 K에 도달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일어나는 애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태양이라고 한다고. 태양, 우리 지금 태양은 지구과학의 스펙트럼 계열로는 G계열이죠. G2, G0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 이거 어떤 색깔이니? 주황색 계열이죠. 표면온도 몇 도죠? 표면온도 몇 도야? 6000K 정도 되지. 그리고 수명이 얼마야? 100억 년 정도 되죠. 지금 태양은 약 한 50억 년 정도 사는 한 청장년기 정도 되는 사람으로 치면 그 정도의 태양이다. 이게 바로 태양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걸 인공적으로 만든 게 카스타라고 하는 인공태양이야. 핵융합로.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덕 연구단지에 있다고. 니네는 어디서 봤어? 아이언맨 여기다 넣는 거 있지? 그게 핵융합 그 엔진이야. 그러니까 막 퓨퓨퓨 날아다니죠. 에너지가 엄청나요. 이게 바로 앞으로 우리가 이제 활용해야 될 태양 에너지. 태양 에너지의 근원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 이렇게 핵융합 반응으로 이루어져 있더라.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핵분열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 핵분열은 주로 이제 원자로죠. 우리가 이제 원자로는 엄청나게 많은 핵분열 과정이 있는데 얘도 핵반응이기 때문에 이 전하량 보존 법칙하고 질량수 보존 법칙을 그대로 적용시켜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애가 이제 뭐예요? 우리 우라늄 92번에 235짜리를 쓴다. 자연상태의 우라늄 92에 236짜리도 있어. 아 미안해, 238짜리구나. 238짜리가 있어. 이렇게 있다. 얘하고 얘의 자연계의 비율이 140대 1 정도. 그러니까 소수점 1%도 안 되는 거죠. 1% 정도도 안 되는 거지. 140대 1의 비율로 써 있어. 이게 방사성 우라늄이야. 여기다가 중성자를 하나 때려요. 근데 너무 빠른 중성자를 때리면 안 되고 느린 중성자를 써야 돼. 그래서 얘가 핵으로 흡수되는 거야. 핵 융합이지. 그럼 얘가 뭘로 만들어지냐면 우라늄 92에 이게 자 이거 더하면 90이죠? 이거 더해서 236짜리가 됩니다. 이 236짜리 우라늄은 굉장히 에너지가 높아진 흥분된 왜? 중성자가 들어와 있잖아.
되게 불안정해. 여기서는 질량 결손은 안 일어난대요. 그냥 딱 맞아 떨어져. 얘가 이제 분열을 하는 거지. 깨지는 거야. 이게 핵분열이야. 그래서 뭘로 여러 가지로 깨지는데 보통 책에 나온 거는 이렇게 두 가지 원소로 쪼개져요. 얘가 36번이고 선생님 이거 다 못 외워. 이렇게 되고 141 이 정도. 그리고 3개의 중성자가 튀어나와요. 그럼 우리가 배운 거가 맞는지 한번 봐봐.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다 더하는 게 92 맞죠? 이게 전하량 보존법칙이야. 자 해봐. 자 그 다음에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3 그러면 236이 나오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질량수는 동일하지만 여기에 점점점 여기에 점점점 여기에 점점점 여기에 점점점 이렇게 되는데 이거 다 더한 거가 이거보다 작더라는 거야. 그러면 그 질량 결손된 만큼이 분명히 에너지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 우린 이걸 이용한 게 분열 에너지야. 이게 원자로야. 이것도 엄청나죠. 이거 제어를 못해가지고 지금 후쿠시마 원전이 계속 멜다운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거 시키려고 바닷물 막 계속 들이붓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폐수를 방류를 못하고 모아놔갖고 지금 문제가 돼. 지금 그걸 방류하겠다는 거야. 근데 계속 앞으로도 계속 그렇대요. 계속 녹고 있어. 그거 시켜야 돼. 안 그러면 난리 나니까. 그러니까 물을 계속 부어줘야 돼. 계속 이런 반응이 계속 일어나. 그래서 위험하다고 봐. 이게 우라늄의 핵분열 반응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원자로의 특징도 좀 알아두면 좋은데 여기에 이 느린 중성자를 써야 돼. 여기에 이게 엄청나게 빠른 중성자죠. 핵반응을 통해서 나온 3개씩 하나 깨지면 3개씩 나와. 그 옆에 거 또 공격하면 또 3개씩 나와.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나와. 이런 애들 많은 중성자들이 너무 속도가 빠른 거죠. 에너지가 크니까. 근데 그 다음 걸로 흡수시키려면 느린 중성자가 필요해.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 감속제가 필요한 것이다. 속도를 중성자의 속도를 늦춘다 이런 뜻이야. 감속제. 그래서 이 감속제의 재료를 쓰는 애가 물이야 주로. 물을 H2O를 쓸 수도 있고 D2O를 쓸 수도 있더라. 그래서 H2O 그러면 얘는 중수, 아이고 미안해, 경수라고 하고 얘를 중수라고 하죠. 그래서 경수를 쓰는 걸 중경수라고 그러고 중수를 쓰는 그 원자로를 중수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저기 누구예요? 김정은 아저씨, 윗동네의 김정은 아저씨는 뭐를 쓰니? 고속증식물을 쓰죠. 이렇게 씁니다. 얘는 감속제가 필요가 없어. 그래서 고속의 중성자를 얻을 수 있죠. 근데 얘를 사용하게 되면 뭐가 있냐면 플루토늄 92번 이런 애들을 재처리가 가능해요. 얘네 플루토늄이 뭔지 알겠죠? 핵폭탄 만드는 핵탄두. 그래서 이 고속증식물을 쓰게 되면 핵폭탄을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국제원자기구 IAEA에서 우리나라에는 이 고속증식물을 못 쓰게 허락을 안 해주는 거야. 우리나라도 핵 만들면 북한도 있지 우리나라도 있으면 그 이제 뭐야 한국 사람들 못 믿겠다 이거지. 왜? 미국을 공격할지도 모르니까 뭐 이런 거죠. 둘이 짜갖고 남한 북한 짜가지고 미국 공격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걸 못 갖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한국형 경수로 막 이런 얘기합니다. 한국에는 경수로를 써라. 왜? 이거 해봐야 이걸 만들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거나 이걸 쓰게 만드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 다음에 감속제는 그래서 물로 얘 속도를 느리게 한다. 그 다음에 여기 개수가 너무 많이 나오거든. 한번 분열할 때마다 막 엄청 나오니까 얘를 갖다가 없애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다 쓰는 게 뭐냐면 제어봉이라는 걸 쓰지. 주로 이제 둥소나 카드뮴 같은 애들로 만드는 둥소, 카드뮴. 이 제어봉이 하는 일은 뭐냐면 중성자를 수를 제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수를 제한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제어봉에서 흡수를 시켜버리는 거지. 중성자를 흡수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면 발광하는 중성자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거지. 그리고 그 발광하는 중성자를 이 물로 속도를 늦춰가지고 어떻게 된다? 그래서 제어봉, 감속제,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겠니? 냉각제도 있겠지.
냉각제는 주로 이제 뭐를 쓴다? 물을 쓰게 된다. H2O나 D2O를 쓰게 된다. 그래서 얘가 주로 바닷가에 있는 거야. 냉각제로 뭐를 많이 쓰냐면 예전에는 금속 수은을. 근데 액체 상태. 최근에는 이제 뭐를 쓴다? 소듐. 우리 나트륨을 소듐이라고 해. 소듐. 이걸 쓰게 된다. 얘 수은은 좀 오염물질이니까 중금속이고 안 좋죠. 그래서 액체 나트륨을 쓰게 돼요. 이거는 어디서 보석 중심으로 해요. 그냥 이 정도만 필기로 해놓으면 돼요. 이렇더라. 그래서 감속제가 있고 제어봉이 있고 냉각제가 있더라. 이게 이제 주로 핵분열 반응 중에 원자로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갖다가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원자력 발전하고 핵융합 발전 뭐 이런 것들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거야. 이미 원자력 발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위험하니까 더 이상 하지 말자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다. 요걸 좀 정리를 해봅시다. 조금 심한 과정이긴 한데 나중에 화학하고 물리하고 이렇게 맞물려져 있는 그런 과정이요. 여러분들이 이게 맨 통합과학의 맨 마지막 단원입니다.